자, 120페이지 문제 190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구역 안과 허가구역에 인접한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인접한 토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2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유상으로 거래한 경우 하나면 면적 고려하지 않는다. 면적 고려해야죠. 3번 대상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을 대상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는 전세권 인척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권 인척권 포함 안 됩니다. 4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거래했을 때는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5번 계약 내용 변경 새로운 행위죠. 다시 허가 받습니다. 91번은 생 기초니까 넘어가고요. 스스로 하세요. 92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 이용 목적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무주택자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거는 가능하죠. 자기의 거주용이니까. 2번 농장을 영위하고 있던 농업인자가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30km 이전 농지 매입 신청. 농업인이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실소유자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군의 소재는 토지 매입 신청,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됩니다. 4번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토지 매입 신청 되고 5번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 허가구역 내 정전 토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대체 토지 매입 5년이 아니고 3년 그래야죠. 엉터리네요. 너무 쉬워요. 3년이요. 93번입니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은 실제 경작한 농업인이 농지를 공익사업의 협의 양도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 양도된 농지를 대체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부터 거리가 몇 킬로 안에 80km. 이게 딱 농지 대초니까 소재는 농지 취득했으면 이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대체 농지 취득을 알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은 정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3년 80 1번이네. 1번 3년 80 이하. 94번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신청했지만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 효과다. 틀린 거. 1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도시계약위원회 이의신청. 이거 말이 안 돼요. 누구한테요?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 그래야 시군구가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과 통보합니다. 2번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시군구에게 한 달 내 토지에 대한 권리 멸 청구 가능합니까? 하죠. 한 달 내 시군구 내 땅 사가세요. 가능해요. 3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 맞고 4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 당연히 등기가 안 되죠. 무효니까. 5번 허가받을 걸 조건으로 거래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다.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게 판례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95번입니다. 9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경매는 안 받는다는 거 알고 2번, 3번, 4번은 무슨 법 5번도 무슨 법이면 민법 토지 교환은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 어찌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5번을 알겠네. 토지 교환은 허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경우 그게 엄청 많으니까 그거 해볼 수가 없으니까 뭐 시간 나는 분들이 읽어보는 걸 줬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억지로 했을 필요는 없어요. 96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허가구역에서 농업 경영에서 필요한 토지 매수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뭐 농업인이라고 특혜주고 오린다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허가 받습니다. 2번은 모를 것이고 3번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4번 모르고 수용 허가 대상이 아니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1번에서 해결해야 되고 97번 토지거래 허가제도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의 허가를 요하지 않냐는 면적 180 이하이나 국장 또는 시도에서는 기준 면적이 적합치 않으면 3배 이내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10% 이상에서 300%이네요. 10% 빼버리면 안 돼요. 2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객, 취득자금 조달 기재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군구. 3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는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 허가 불가 처분하고 신청의 허가증 교부 불가 처분을 서면 통지해야 된다. 얘는 맞네요. 4번 처리기간 내 허가증 교부 불가 처분서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서 통지가 없을 때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한 달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교부 불가처분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서 통지가 없을 때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왜요?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날 뭐가 된다고? 허가로 간주한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증주한다. 찾아가면 어쩐다고? 바로 증준다고. 이의신청한다? 말이 안 되고. 5번 거래 당사자 한쪽 양쪽이 국가, 지자체 등이면 기관장이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후에 별도 허가받는다? 얘하고 똑같은 게 지금 뭐예요? 협의를 했으면 뭐 해야지?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지. 무슨 허가를 또 받습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말 되는 게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네. 98번입니다. 허가 승인이나 틀린 거.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토지 형질변경 수반은 건축허가 신청이면 건축법상 허가 요건만을 따져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18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이면 당연히 뭐 얻어봐야지. 형질변경 기준이 맞는가 보고 둘 다 따져야지. 건축법상 요건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농지에다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농지에다 건축허가 신청하면 농지에다 뭐 지을래요? 샤슈공장 지을래요? 그럼 건축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농정과 갔다 오세요. 왜요? 농지가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계획과 갔다 오세요. 왜요? 그게 샤슈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기업지원과 갔다 오세요. 왜요?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거 전부 다 통과했을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딸랑 하나만 보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2번 행정적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위에 필요하면 허가 없이 타인한테 출입할 수 있다. 행정청이면 어쩐답니까? 허가 없이 들어가죠. 물론 7일 전 통지는 하겠지만 허가 받냐 안 받냐? 안 받는다 이 얘기고.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 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상. 4번 대도시 인구 50만 생되는 시장이 지형되면 졌을 때 도지사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대도시 시장은 웬만해가지고는 도지사 근내에서 벌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밑에 있는 경우는 공법에서 어디 가면 한번 있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어디 가면 하나 있냐 그러면 저기 도시기본계획 가면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직접 확정하고 시장 분수는 승인받는다. 그때 시장 분수 대도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밑에 안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대도시 시장이 만들고 본인이 직접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권자니까. 그러니까 4번 오른편인데 지형도면 자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안 봐요. 그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5번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 받습니까? 받아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다 물어봤죠. 198번. 틀린 것은 3번이고 99번. 토지거래 허가구간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일정 기간 이용 목적도 이용을 의무를 가지며 이에 위반 시 이행강제 부과될 수 있다. 이용 의무 기간이 틀린 것은 농업 몇 년? 2년. 축산업 2년. 자기의 거주용 2년. 대체 토지 2년. 사업 목적 4년.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4번을 내놨죠? 법이 개정될 줄 알고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아니 봐요. 자기의 거주용은 3년 나와야 되는데
2년을 미리 냈잖아요. 2년을. 무슨 얘기냐. 문제 만들 당시에 이미 개정안이 떴어요. 개정안이. 개정안이 이미 떠가지고 확정이 안 되니까, 확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확정되니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미 맞춰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200번입니다. 200번. 200번도 봐봐요. 싹 피해가지고 개정 안 된 걸로 일부러. 주택 임대사업 목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 취득했다. 몇 년입니까? 주택 임대사업이 원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예, 사업? 예, 그건 사업을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농업에는 임업, 어업, 수산업, 축산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는 농지 데이터든 농지 외 데이터든 다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거정이 있고, 그리고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얘들이 몇 년이고? 2년이고, 3년짜리는 없어졌고, 4년짜리가 사업시행인데 이 사업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또 그 지역에 맞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그리고 구역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그게 사업시행이에요. 사업시행. 그리고 끝으로 얘가 4년짜리고 현기인데 현이 뭡니까? 현상, 보전, 기타 이런 게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은 기타였어요. 기타. 주택임대사업은 기타였습니다. 기타. 그러니까 얘가 주택임대사업이니까 너는 기타로 가서 몇 년이다? 5년이다. 201번입니다. 이행강제금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걸 지역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러면 안 되지. 10년이 아니라 더 갈 필요가 없어요. 5년 이내에서. 2번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 이행하를 명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봐봐요.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때 상당한 기간은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상하고 비슷한 숫자가 뭡니까? 발음이 3 아닙니까? 3개월에 3개월. 상당한 기간이 3개월 맞습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3번 이행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냐면 취득가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 이행강제 부과하고. 4번 시군구청장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행면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 부과 정할 수 있다. 이거 4번 가지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4번 가지고 질문 되게 많은데 대부분 4번 보고 틀렸다 마냐다 틀렸다. 5번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그 말은 이거는 끝까지 아닙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법조문에 이 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여기서 이행될 때까지 하는 것은 말은 없지만 해석상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농업은 2년, 기타는 5년. 당연히 그 기간이요. 그 기간 안에서 이행이 될 때까지 이런 얘기지. 그런 말이 없더라도 그 기간이란 말이 없으니까 틀렸죠. 이러고 이신장을 만든다고. 법조문 보면 이 글자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202번 허가구역, 허가구역 옳은 거. 그건 스스로 하십시오. 했던 거 중복이니까. 203번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이용을 위반했다. 이행강제 얼마냐? 임대입니다. 임대는 뭡니까? 0, 인, 기, 방, 5, 7, 70, 7%. 204번입니다. 매수 청구다 틀린 거. 1번. 허가 신청을 한 경우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좋죠. 한 달 내 시군구 내 땅 사가세요. 2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대리인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 지정한다. 그것도 좋았고. 3번 매수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하되 메시가 선정됐다겠는데 지금 안 맞죠? 메시 선정
매수 가격은 매 시간 돼야 되는데 매정이 나오네. 매정이 아니고 매시라고 뭐라고? 공시지가. 그죠? 허가 신청에 적힌 가격이 뭐보다 작으면 공시가가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매수가 지정된다는 예산성의 사정 이유로 매수 거부할 수 있으므로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청구권입니다. 5번 토지를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받은 토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이 있었을 때만 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205번 틀린 것 1번. 농지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봅니다. 반대로만 안 나오면 돼요. 농지증 받아도 허가증 인정 안 돼. 2번 허가증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 검인 받은 걸로 봅니다. 3번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전지 토지 취득額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다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 정확하게 맞아요. 4번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토지공사 등 공공단체인 경우 기관장이 시군구에게 통보하면 허가받은 걸로. 이거는 안 되지. 통보하면 안 되지. 그럼 기분 나쁘지. 시군구는 어찌해야 돼? 와서 협의해야지.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 보고. 통보는 뭡니까? 통보는 국유재산은 샀다 팔았다 통보하면 허가에 가름하는 협의한 걸 보고, 당사자 한쪽 양쪽이 국가기관이면 와서 협의해야 돼. 협의. 틀렸네. 5번 공치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 경매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정해야 된다. 왜 수용하고 경매를 자꾸 얘기하냐. 수용하고 경매는 법률에 있어요. 법률. 나머지는 대령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법률이다 보니까 수용하고 경매가 유독 잘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과 경매는 신경 쓰세요 그러는 거고. 206입니다. 선매 틀린 거. 1번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도 이용하겠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도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인정한다. 일단은 맞는 거고. 2번 선매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기타 대리인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지정한다. 걔도 맞는 말이고. 매수 가격은 선매가죠. 감평업자 평가한 감정가격. 아까 말했어요. 매시 선정 됐네. 감정이니까 감정가 기준 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적힌 가격이 감정평가업자 감평가보다 낮으면 신청서 적힌 거 할 수 있다. 되고. 선매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상토지 수용은 안 되죠.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수용은 안 돼. 207번 선매조 노른 거 1번 허가 신청 있는 경우에 시도가 선매조 지정. 허가 신청은 시군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지정해야죠. 2번 선매는 공공용지 확보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 토지란다. 이게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공공용지 확보가 주 목적은 맞아요. 주 목적은 맞지만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도 있고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있고. 3번 선매자는 지정통지 받고 한 달 내 토지 소유자 선매비해야 된다. 통지받고 한 달 내 선매비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내 선매비를 해야 된다. 애매하네. 한 달 내 뭐 하라 그랬어요? 지정통지 받고 끝내야 된다. 근데 선매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가 돼요? 시작이죠. 시작. 그러면 틀렸어요. 4번 선매자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등에서 지정한다. 얘는 어째요? 등 그러면 맞는 말이요. 5번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때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뭐라고? 감정가격이죠.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은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로 할 수 있다. 이 문제 3번에서 대부분 많이 속았어요. 옛날 기출문제인데. 자, 1번 다시 허가 신청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가 선매자 지정할 것이고. 2번 선매는 공공용지 확보에 있으므로 선매상 토지는 공익사업 토지 하나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공익사업용 토지도 있고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겠지 아니한 토지도 있고. 3번 선매자는 지정토지 받고 한 달 내 토지소에 선매비해야 된다. 선매비해야 된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은 며칠 내 하고 15일 내. 한 달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끝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선매자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등 그러면 맞는 말이지. 등 했으니까.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으니까. 자 바로 갑시다. 208번입니다. 또 나왔네. 선매. 스스로하세요.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209번입니다. 타인토지 출입. 타인토지 출입. 그냥 유학지 보지 말고 바로 합시다. 이제 타인토지 출입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지개 시설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타인토지 출입하고자 할 때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그때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다? 특허. 글점 허가지 특허. 권리를 취득하는 특허 처분. 2번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택지, 담장, 울타리 둘러싸인 타인토지 출입할 수 없다. 자 일출 전 일몰 후 이거 지금 2번 딱 읽고 포인트 글자 하나만 딱 찍어봐요. 뭡니까? 글자 한 글자만 한 단어가 아니고 소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점이 나오죠. 점이 소가 아니고 점유자. 야간에는 소유자 점유자 그거 아닙니까? 점유자 승낙 없이 틀렸어요. 3번 타인토를 제도적장 임시통로로 일시사용입니다. 나목돌밖에 장애물 제거 변기할 때는 그때는 소유자 점유 관리인의 동의. 출입은 허가.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 4번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토지 출입 행위 방해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고 얼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번 타인토지에 출입한 자는 권한표전 증표 허가증 지니고 요구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210번 타인토지 출입 손실보장 틀린 거 1번. 타인토지를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하지 않는 토지 사용할 날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날은 며칠 전까지 통지요. 자 출입은 며칠 전? 3일 출입은 7일 전.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는 3일 전 통지. 맞네요. 그러면 이번 타인토지 출입을 인해서 손실 받은 데 있을 때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거 답으로 잘 나오죠. 행위자가 하지 말고 행위자 그럼 가다가 온다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 시행자. 틀렸고 3번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손실 보상할 자와 받은 자가 협의된다. 쉽게 말하면 돈 줄 자하고 받을 사람이 해야 돼요. 손실 보상할 자, 그 자가 누구라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 그 자하고 손실 받은 자가 협의해야 되고. 4번 손실 보상할 자, 손실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토의 재개 신청. 5번 손실 보상 절차 등에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법으로? 공치법, 절차가 공치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211번입니다) 옳은 거 1번 타인토지 출입 옳은 것.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에 승인받아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행정청이면 그냥. 2번 타인토지 일시사용은 며칠 전 통지? 3일 전. 3번 출입하고자 하는 권한표전 증표 허가증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라. 당연하고. 4번 타인토지 출입에서 손실 발생하면 행위자가 직접 보상 하지 말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 5번 허가받지 않고 타인토지 출입하다 적발이 되면 이것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12번입니다. 국계법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손실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만 바르게 그런 것은 1번 수용. 쉽게 수용. 보상해야 하네요. 남의 땅 뺏어가면서 그냥 뺏어가 돈 주고 뺏어가. 돈 주고 뺏어가야지 보상하지. 그러면 A가 들어가야 돼. A가. 그럼 몇 번 탈락이요? 2번, 5번. 이거는 절대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빼면서 2번, 5번 탈락. P 봐야 되겠네. 이거 사정 변경으로 개발행위가 공인을 해야 할 우려가 이 땅 중에서 개발행위가 취소. 보상해야 하네요. (3번) 고도지 지정으로 높이가 제한된 보상합니까? 안 해줘요. 4번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처분받는 보상합니까? 무슨 불허가 처분하고 보상을 손실 보상을 왜 하냐? 손실 보상 없어요. 그런 거. 5번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에서 토지 이용에 제한될 때 없어요. 뭔 해죠? B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 B 좀 알아야 돼요. 갑이
갑이 여기서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아서 나는 개발했다면 적법하게 개발했는데 허가해줄 당시에는 여기에서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았다고. 한참 진행 중인데 주변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사정이 변경돼. 주변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게 현저하게 뭘 해야 한다? 공익을 해야 한다.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너 미안하지만 허가 어쩌겠다? 취소하겠다. 미안하지만 허가 취소하겠다. 갑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보상해라 보상. 어쩐다고요? 손실보상. 이게 뭡니까? 공익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요. 공익을 이유로 실시계 인가 취소. 그때는 손실보상해야 돼요. 유약지에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그 내용이 옛날에는 우리 시험에 그게 3번 나왔어요. 3번. 어디 있냐 그러면은 66페이지에 맨 밑에 참고 보게 되면 66페이지 참고해가지고 있죠. 국토계획법 관련돼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박스에 있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 타인 토지 출입,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공익을 이유로 개발행 허가 취소, 공익을 이유로 실시계 인가 취소. 그것은 손실보상 해줍니다. 그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공익을 이유로 취소당했으니까 그때는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아까 답은 1번이 되고 213번, 213, 214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이런 게 기출문제예요. 법 전체를 보는 문제가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설명 안 해도 각 뭐 시범, 도시, 끝 이런 말 한 이유가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제도가 있냐 물어보니까. 자, 1번. 국계법에 규정된 사항의 양성 국토종합계. 이거 들어는 봤나요? 국토종합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설명했으니까 주택법 시간에 우리나라 최상위법 무슨 법? 헌법. 국토 이용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 거기서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주택법 시간에 한 번 들어봤어요. 어디에 있으면 국토기본법이 있는 거고. 공동구 관리 누가 한다고요? 시장 원수.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놓고 개발사가 끝나면 떠나가지 공동구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한다고? 시장이 한다고. 시범도시 지적. 그러니까 시범도시 이 말 자꾸 하는 게 시범도시. 지가 동향조사 아까 했잖아요.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214번 국계법을 근거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거. 지가 동향조사. 담보대출 현황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 광역도시 기초조사.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조사요? 담보대출 현황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너스 문제가 나와요. 215 얘는 기출문제인데 안 합니다. 기출문제인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또 나와도 여러분이 맞힐 방법이 없어요. 자, 벌금 부과 대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기반인사 설치했으면 했죠. 기반인 설치할 때 결정 없이 했죠. 법에 어겼죠. 처벌해야지. 2번 허가받지 않고 토지 거래계획 체결하면 얘는 알죠. 2년 30% 알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고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얘가 아직 뭐를 안 했어요? 착수를 안 했어요. 착수를. 그러면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요. 얘는. 착수를 안 했다니까. 허가는 받아놓고 착수를 안 했다니까. 4번 기반인사 설치병 경감 목적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 변경했다. 3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읽고 무슨 소리 맞지? 처음 보는 질문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부려? 888. 예. 888 진짜 중요한 거 그거. 점수 연습하는 거. 지금 문제가 지금 모의고사 3회 나갔어요. 3회. 모의고사 3회 나갔으니까 각 지역장들한테 부탁해서 문제 받아서 풀어야 돼요. 888 연습해야 됩니다. 합격하려면 몇 번 합격하려면 최소가 13번 할 거예요. 13번. 13번 할 거니까 지금 3회째 나가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216번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청문은 개, 더, 실, 터, 취소 이게 절대 안 통한다. 안 통한다고. 안 통한 걸 여기서 증명해 줍니다. 1번 개 취소, 2번 더 취소, 3번 터 취소, 4번 아이네, 5번 더 취소. 안 돼요. 개도 실도 취소는 안 돼요. 어쩌라고? 끝에가 취소, 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인이 어쩐다? 피해보는 개인이 피해보는 불이익을 보는 취소, 말소. 자, 1번 개발행위 취소 당연히 피해보죠. 니은 기본계 승인 취소 아무도 피해 안 봐요. 이거 토지கள் 허가 취소 당연히 피해보죠. 4번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소 아무도 피해 안 봐요. 5번 토지계 시설사업 실시계 인가 취소 당연히 피해보죠. 기억, 디귿, 미음. 21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국토계획부 모두 봤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 시험 보고 너무 좌지우지 되는데 한 친구가 카페에다 글 썼대요. 모의고사 도대체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고. 민법을요 90 맞췄다가 60 맞췄다가 80 맞췄는데요. 이게 난이도가 어쩔 때는 민법 90 맞추면 실력 다 됐잖아요. 자신 있다니 그 다음에 60을 맞춰요? 80 맞춰요? 난이도가 이걸 갖다가 이 난이도를 갖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로 자기 점수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난이도는 이 지금 모의고사를 한 사람이 쭉 낸다 그러면 3, 4, 5, 6, 7, 8, 9 한 사람이 선생 한 사람이 계속 내면 난이도 조절이 돼 조절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두 팀 아닙니까 두 팀 주간 야간 이번 달에는 누가 냈어요? 야간반이 모의고사가 다음 달은 누가 내요? 주간반 이로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들쑥날쑥 완전 들쑥날쑥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6월 달이니까 제 생각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알았으면 쓰겠다고 문제를 낸 거고 이 정도 내용을 알았으면 쓰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 점수에다 너무 연연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90 가서 60 떨어지면 나만 그럽니까? 남들은 더 떨어진 거지. 이 점수를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서 하게 되면 등수 공개해야 하네요. 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점수 따지 말고 50% 위로 올라갈 생각이 돼. 50% 위로. 우리가 인원이 우리 한 700명 되죠? 네, 한 700명 되니까 이 중에서 모의고사 시험 보면은 한 350등 이상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대부분 반 이상 가면 합격합니다. 반 이상 가게 되면. 남자분들은 70% 가도 합격합니다. 여기서 사람 많이 봤으니까. 여자분들이 70 가서 합격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실전 가면 솔직히 여자가 약해요. 실전 가게 되면 급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솔직히 애들이 어린거린 것은 여자는 것이지 모르는 문제 딱 나오면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분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보여. 뭐야 이거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눈앞에 애들이 어린거리니까 우리 애기 넣고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 좀 담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 지금 점수가 아니에요. 점수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점수 나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2개월 과정 하게 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2개월 과정을. 그래서 2개월 과정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매주 모의고사 문제를 주는 이유가 매주 돌려야 돼요. 매주. 얘기 안 했습니까? 매주 돌려가지고 제 목표가 뭐냐. 모의고사 5회 해가지고 5회 했을 때 40점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지금 7월 말이에요. 9회 정도 갔을 때 8월 말이에요. 50점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수업 듣고 배운 사람들이. 13회 가게 되면 이제 이게 9월 말이에요. 60점 정도만 나왔으면 계속 반복. 이것은 전범위가 반복되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9월 말에 60 맞힌 사람이 9월 말에 시험 봐가지고 학원에서 시험 봐가지고 9월 말입니다. 모의고사 60 맞춘 사람이 실전 가서 떨어진 사람 본 적 있냐? 있죠? 별로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특별한 뭐가 아니면 9월 말에 모의고사 60 넘어갔다 그러면 대부분 합격이요. 그러니까 60 넘긴다는 게 우리 모의고사도 60 넘긴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3회니까 지금 3회 하니까 점수 몇 점 나오니까 속담 누구 말고 점수 땅 바닥에 붙어있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전범위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돌린 걸 말이 안 되는 거고 5번 정도 돌려놓는다 그러면 좀 돌렸으니까 그때 가서는 40 7월 말 40 8월 말 50
한 달 10점씩 가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9월말 해가지고 60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총 13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카페에다가 합격하는 방법 전체 공직을 써놨으니까 전체 공직을 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전국을 제가 2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25개 지역장들이 있어요. 지역장들이. 제가 문제 구해서 지역장한테 주면 지역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다시 역으로 보내죠. 이걸 가지고 매주 연습해요. 매주에 모여가서 하나씩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합격합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국계법 마쳤고 다음 주 가게 되면 개발법 할 테니까 문제는 풀지 마시고 개발법 2를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